6월 1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일 양국 불교계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을 위해 부산 범어사에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공식 일정 세계평화기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진호 스님은 양국 불교 미래 50년은 인드라망의 진리를 깨달아 모두가 상생하는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양국 불교계가 명상보급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명상의 보급을 넘어 생활화를 위해 하루 5분 명상 보급에 힘쓰기로 공동 선언했습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 청사 화재로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이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와 관리자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지난 봄 산불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찰과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환생을 관리하는 상호 보완 관계로 판첸라마는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뒤를 잇는 서열상 2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11대 판첸라마가 실종되면서 티베트 불교의 환생 전통도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미 국무부가 판첸라마 실종일을 기해 중국 정부의 석방과 종교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가 부산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진호 스님은 양국 불교 미래 50년은 인드라망의 진리를 깨달아 모두가 상생하는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범어사에서 남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범어사 대웅전 부처님 전에 향과 등 꽃과 과일 등 6가지 공약물을 올립니다. 한일 불교 지도자들이 헌화를 하며 양국 불교 문화 교류와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제42차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 세계 평화 기원법회가 어제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고통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양국 불교 지도자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심하고 의견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호 스님은 세상 만물은 하나로 연결돼 있는 상호 의존적 존재라며 미래 50년 성패도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불교 교류의 미래 50년은 이 인드라망의 진리를 깨달아 모두가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 50년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발언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명상 수행을 통해 스스로 살피고 나아가 타인과의 공존을 배움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지타 류조 스님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불자의 사명이라며 교류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今こそ両国仏教界が未来を見据えた交流の在り方を模索し、現代社会を長く前導するべく意見を交わす好機であると言えましょう。 한일 불교계는 축원문과 표백문을 통해 양국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 인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국영용성 친선의 교류정진 양국 불교 중흥 세계 평화 인류 행복 불자합. 덕수 스님은 무더위에 지친 사부대중을 배려해서 준비한 원고 대신 짧은 인사말을 전해 참석 대중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행사의 인연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다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전일본 불교의 이토 유이신 회장은 전쟁 없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불교를 바탕으로 함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회에 앞서 진호 스님은 대웅전에서 108배를 하며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 금정총림 범어사 대중들의 전법 의지와 신심 증장을 발언했습니다. 황장 스님과 우리 주지 스님이야 모든 대중들의 그 전법 의지를 신심을 더욱 증장시키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불교계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부산 범어사에서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일 불교계가 명상 보급을 넘어 명상의 생활화를 위해 하루 5분 명상 보급에 힘쓰기로 공동 선언했습니다. 한일 불교계는 어제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열린 제42차 한일 불교 문화 교류대회 공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해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가 곧 세계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며 명상 보급에 힘쓰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학술 강연회에서 정상교 금강대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장점과 한국 불교가 승가를 통해 전승해온 동아시아 수행 전통이 만난다면 인류에게 중요한 정신적 자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일 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진관 스님은 한일 불교사 연구에 함께 매진해야 하며 고대 불교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불교사, 개화기의 불교사 또한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케가미 마나 리쇼대학 법학부 비상근 강사는 민간 차원의 따뜻한 교류는 평온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며 그러한 연결에서 생겨나는 신뢰 관계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록경정사는 인사말에서 앞으로의 50년은 지금까지의 교류를 바탕으로 새롭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일에 부처님 가르침을 심고 부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면 분명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50년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전법의 횃불을 들고 30여 년간 도심포교에 힘써온 해거대종사의 가르침과 원력이 스님이 원적에 든 후에도 여전히 서울 금강선원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대종사의 생전 법문을 되새기는 영상법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님의 자비로운 음성과 깊은 법향이 불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8년 서울 개포동에 금강선원을 개원하며 30여 년간 도심 속 포교활동에 매진했던 여산당 해거대종사. 지난해 11월 법납 64세, 세수 80세로 원적에 든 대종사는 이제 그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열반에 들고 계절이 2번 바뀌었지만 금강선원 대법당은 여전히 대종사의 자비로운 음성으로 가득합니다. 서울 금강선원이 수요일마다 해거대종사 영상 강의를 진행하며 대종사의 원력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올 2월 시작해 20여 차례 진행된 영상법회는 해거대종사가 생전 금강선원에서 설했던 원각경 법문을 토대로 매주 불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염념생멸함을 알지 못한다. 염념생멸, 아주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업이 되고 업은 내 운명을 만들어버려요. 해거대종사는 찰나의 한 생각일지라도 반복되면 업이 되니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순간을 스스로 잘 알아차리길 당부했습니다. 1시간여 영상 법문이 끝난 뒤에는 주지 성한 스님이 신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고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보시지게 이렇게 앞에서부터 육바라밀을 행해 나가야지만 없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혹은 끊기 어렵다는 게 오늘 큰 스님 법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상 법문은 신도들에게도 대종사의 법향을 다시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적에 드시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절절하고 너무 감명 깊은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금강선원은 해거대종사의 원각경 영상법문 38강 완강을 목표로 이어가며 향후에도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금강선원 영상법문은 불자들에게는 스승과의 만남의 장이자 대종사의 중생제도 원력을 실현하는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 청사 화재로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이
문화유산 다량 소장처 소장자와 관리자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지난 봄 산불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찰과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영남권을 집어삼킨 대형 산불로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등 전통 사찰을 비롯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산지에 위치한 사찰과 문화유산은 산불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황. 특히 목조 건축물인 사찰의 화재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중앙박물관이 문화유산 다량 소장처 소장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불교 건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고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할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합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해 가지고 천연고찰, 고운사를 비롯해서 많은 성보와 문화유산이 이제 소실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성보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 관리하고 화재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을는지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그런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전문가들의 교육과 봉정사와 부석사 현장 답사로 이루어집니다. 고학렬 우송정보대학교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의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성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 대응 강의에 이어 수강자들은 소화기구 사용 실습으로 실제 상황에 대비합니다. 또 이강근 모란미술연구소장은 불교 건축물의 예술과 역사적 가치를 설명하고 부석사로 자리를 옮겨 사찰의 건축 구조를 살펴보며 화재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하는 이제 사찰의 건축물이 중요한 국가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조 건축의 가치, 의미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잘 이렇게 전승해서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 교육은 불교중앙박물관이 매년 시행하는 문화유산 다량 소장처 소장자, 관리자 교육 일환으로 국가유산청 협력과 복권위원회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박물관은 문화유산의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사찰과 성보 보존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 좀 더 살펴가지고 이런 이론과 실제가 잘 이렇게 응용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준비해서. 직접 보고 듣는 교육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환생을 관리하는 상호 보완 관계로 판첸라마는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뒤를 잇는 서열상 2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11대 판첸라마가 실종되면서 티베트 불교의 환생 전통도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미 국무부가 판첸라마 실종일을 기해 중국 정부에 석방과 종교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라마 다음으로 높은 위상을 지닌 제11대 판첸라마의 실종 사건이 올해로 30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의 달라이라마가 1995년 판첸라마로 지목한 6살의 게둔 초에키 니마는 환생자 발표 3일 만에 실종됐습니다. 같은 해 중국 정부는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인 환생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산당원인 기알첸 노르부가 제11대 판첸라마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둔 초에키 니마와 가족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게둔 초에키 니마는 강제 실종 상태에 있다며 중국 정부의 그의 석방과 종교 자유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과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NGO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까지 종교적 자유와 아동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티베트를 위해서 중국 공산주의와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그 거짓말을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거를 티베트이 사실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중국 국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지난 6일 기알첸 노르부가 시진핑 주석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충성을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알첸은 신화통신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를 확고히 지지하고 모국의 통합과 국가 통합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알첸 노르부가 중국 공산당을 향한 충성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중국의 티베트 불교 잠식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얀센노부 스님도 사실 자유가 없거든요. 그거는 조금 중요한 날에 필요할 때 쓰는 도구이고, 얀센노부께서 하는 말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지도를 해가지고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불교 아니거든요. 전생자인 제10대 판첸라마 역시 생전 중국의 압박에도 티베트인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당부해온 지도자였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티베트 말을 하고 티베트 옷을 입고 티베트 문화를 잊지 마라. 중국 말을 하더라도 티베트 말을 섞여서 하지 마라. 달라이 라마의 환생을 인식하는 존재이자 티베트 불교 전통의 주축인 판첸라마. 침묵 속에 가려진 한 아이의 존재는 오늘까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초기 불교 전통 수행법의 근간이 되는 지관을 중심으로 현대 수행법의 변흉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스님의 주인공 관법은 현대사회의 무너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마음선원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가 생활수행 방법으로 주창한 주인공 관법, 부처를 이룰 수 있는 힘인 불성의 존재를 믿고 이를 관하는 주인공 관법이 현대사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행선연구원이 지난 1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불교의 지관과 마음 공부를 주제로 개최한 제9회 학술대회, 지관수행의 관점에서 대행선을 분석한 윤종갑 동아대 교수는 주인공 관법이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자비로 이어져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를 융합한 수행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행에 있어서 지관수행은 오공의 사회적인 회복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그 모든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법이 움직이는 그런 지관수행으로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윤 교수는 존 카바찐이 개발한 스트레스 완화 치료법 MBSR과 대행선의 접목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MBSR이 종교적 요소를 제거한 채 개인의 고통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인공 관법은 인지적 통찰을 넘어 윤리적 회향까지 수행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뭡니까? 생명 현상의 실천자입니다. 모든 것은 살아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행선사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은 중생 인간 중심이 아니고 온 우주 만법이 연결되어 있는 지관 수행이라는 겁니다. 한국불교의 지관 수행과 활용을 발표한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한국에서 한국불교 전통의 선이 아닌 서구 명상이 유행하게 된 현상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초기 불교 수행의 근간인 지관은 선사상에 흡수됐지만 한국 내 지관 수행의 전개에 대한 연구가 미진해 대중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왔고 수행했던 그 전통 중에 분명히 뭐냐면 깨달음도 있고 그 장점들이 있거든요. 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거기다 더 씌워서 우리 선이 활성화됐다. 이거는 조금 구별해야 되지 않나. 한편 대행선연구원은 이날 제7회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인 남수영 능인대학원대 교수와 오현희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에게 상패와 상금 각각 7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일 양국 불교가 부산 범어사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양국 불교의 발언처럼 전 세계에 만연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6월 19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